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래우입니다. 오늘 운전이 아니라 차 안이 아니라 실제 강의실에서 처음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림으로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늘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확실하게 좀 이해가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서 오늘 좀 시간을 제가 중간에 내서 강의실에서 제가 한번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보시면 이해는 가시 어떤 그림인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비강이고요. 비강이고 이 밑에 쪽이 이제 구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성대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성대하고 성대를 밑으로 해서 폐가 이렇게 나눠지고 성대 위에 그 후두개가 덮개가 있으면서 요 밑으로 옆으로 이제 식도 음식이 넘어가는 길도 나눠지는데 일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대가 여기에 있고 소리가 발생을 하죠. 위로 폐에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면 성대가 닫아지면서 소리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 발생한 소리를 최대한 우리 목적은 이 비강 안으로 연결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강을 통해서 콧구멍으로 좁혀진 이 압축된 소리가 콧구멍 앞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전달이 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음색을 결정하는 발성기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갈래는 입으로 나와서 이 발음을 관장해주는 이 구강에 의해서 어떤 이 혀와 입술과 그 턱의 어떤 조합을 통해서 결정된 발음을 가지고 또 하나의 한 줄기 이 파장이 앞으로 나가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비강하고 이 구강이 동시에 소리가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노래하는 그 발성이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 설명을 할 거는 이 연구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구강에 대한 구조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시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요 안쪽 그 혀 가운데보다 뒤쪽에 있는 공간에 공을 하나 놨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는 혀 끝에서 경구개, 요 딱딱한 부분이 경구개죠. 경구개 사이에 빨간색 공을 하나 놨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발음을 하는 이 발음 체계가 대부분 여기에서 이 공간 안에서 발음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에요가 주로 안쪽에 옆에서 보면 요 안쪽이 있죠. 이쪽 부분에서 발음이 관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발음을 하려면 이쪽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혀를 내리거나 영구개를 들어버려요. 이해가시죠? 영구개 이게 들리고 혀도 내리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 구강공명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이제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제가 방향을 표시를 해놨어요. 공기가 올라가서 이렇게 통과하는 이 길, 이 공간의 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비강으로 가는 길이 일단 열리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쪽 방향으로 열려줘야 돼요.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줘야 돼요. 이 목젖 있는 데가, 목젖하고 영구개 부분이 앞으로 밀려줘야 최대한 여기가 확보가 되겠죠. 얘가 밀려주면서 얘는 방향이 안으로, 그러니까 약간 아래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방향이 되고 혀뿌리도 요렇게 모아져서 최대한 요쪽 통로 있죠. 요 통로. 요 통로도 좁아야 이 통로가 좁아야 입으로 새는 소리가 최대한 줄어드는 거예요. 호흡이 짧으신 분들 노래하면 한마디도 제대로 못 가지고 나의 살던 고향은 숨이 금방금방 새시는 분들은 여기를 넓혀서 그래요. 넓혀서 이 공 있는 부분을 발음 기관으로 자꾸 활용을 하면서 얘를 이렇게 벌려버리니까 입으로 공기가 다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좁아야 됩니다. 공간이. 그러면 혀가 살짝 올려와 있는 상태에서 영구개가 최대한 내려와야 소리가 나가는 공기량 자체가 줄어들겠죠. 여기는 최대한 넓히고 여기는 최대한 좁히려면 영구개가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펼치듯이 내려와야 돼요. 이 차이가 영구개를 내려주면서 소리가 약간 납작한 듯한 내추럴한 소리로 바뀌는데
그렇게 열어주면 여기에 있는 이 뼈를 울리는 거예요. 이 경국의 위에, 경국의 윗뼈하고 코 쪽 안쪽 비강 이 뼈들 전체를 울려서 이 울림이 이렇게 한 파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의 울림이 아 이런 소리가 나가는 거고, 여기를 열어버리면 구강의 이 안쪽의 울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얘가 열리고 연구개가 내려오고 혀가 닫혀서 최대한, 사실은 혀는 억지로 올리고 뭐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냅두면 돼요. 혀는 냅두면 되고 연구개가 내려와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아진다. 여기를 최대한 이문을 좁힌다. 그 다음에 발음을 어디서 할 것이냐? 발음 포지션은 여기입니다. 여기. 사탕을 하나 물고 이 앞쪽에 경구개 쪽에다가 혀를 가지고 딱 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에이오 아에이오를 하는데 아이오 하고 얘가 쑥 들어가서 이쪽 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늘 공을 여기다 놔둬야 돼요. 물론 아와 에 같이 턱이 열리는 발음은 여기가 넓어지겠죠. 이 공이 좀 커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뒤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앞쪽에서 발음이 이루어져야 정확한 발음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턱을 벌리고 아를 했을 때 여기는 좁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좁아야 돼요. 연구개하고 혀 사이의 공간을 최대한 좁은 상태에서 입을 쫙 벌리면 나팔 모양이 되죠. 지금 빨간색 제가 이렇게 해놓은 요 모양, 이게 나팔 모양으로 해서 트럼펫처럼 우리가 부는 나팔처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입의 모양은 결정이 되고 이 앞쪽에 공이 하나, 빨간색 공 같은 게 하나 딱 들어있어요. 에이오 오우도 마찬가지예요. 오 들어가지 않게 에이오 최대한 모양을, 입술의 모양도 같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게 연습할 때는 훨씬 좋습니다. 노래 하다가 자기가 좀 그렇게 에너지를 쓰지 않는 저음이나 이런 데서 그냥 풀어도 상관없죠. 물론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지금 이런 훈련하기 위한 요 근육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밀 때 생기는 근육들, 그리고 얘가 내밀므로 인해서 이 턱이 열리고 입술이 나옴으로 인해서 뭐가 팽팽해지냐면 이 연구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팽팽해진다고요. 연구개를 팽팽하게 내려줘야 소리가 뒤에 길이 열리면서 비강으로 들어가서 소리가 까랑까랑한 그 뼛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해도 그 음색, 비강으로 들어가는 이 길이 제일 1번입니다. 여기 열리는 게 제일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좁혀주고 소리가 입술을 통해서 근육을 펼쳐져서 나가게. 연구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구개를 들어라, 연구개를 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저하고 안 맞죠. 제가 설명하는 거 좀 안 맞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 선생님들이 연구개를 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가 늘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가 늘 열려있어서 아에이오, 이미 발음을 위한 볼도 여기에 있어요. 아에이오가 다 여기에 있고 뒷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연구개를 들라는 얘기는 사실은 연구개보다 더 뒤에 있는 이 벽 있죠. 여기 그 비강 안에 있는 이거를 드는 느낌이 들게끔 훨씬 더 풍성한 울림을 전체적으로 다 가져간다는 얘기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고 목 이 구멍을 막아버리면서 연구개 들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